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부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렇게 내란을 심판했습니다. 6개월의 장정, 여의도,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에서 보여주었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내란 잔당과의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노령층 영남 지역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시민들의 민주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들, 우리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10분에 보내드리는 스픽스 긴급 편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선대위 대변인직을 마무리한 민생경제연구소로 돌아온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취임도 했고요. 자,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이긴 이유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뭐 제가 볼 땐 몇 가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국민이라는 생각.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가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잘 만들어진 이름 중에 하나다. 이번 선거가 2027년 3월 9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3일 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내란의 핵심적인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을 국민이 스스로 지켜내는 6개월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좀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 이렇게 서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선거 결과들은 국민이 만들어낸 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승인도 아니면 뭐 뒤에 나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선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국민들이 만들어낸 판이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론이고요. 저는 언론도 네.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하여튼 지난번에 졌고 이번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 이런 거 빼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어떤 원인.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리더십? 기억하는 게 뭐냐면 12월 3일, 4일 국회 담을 넘으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국회를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리더의 모습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또 다른 모습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서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측면들이 새롭게 좀 발견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에게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완전히 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란색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용적 태도 변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용적 태도 변화가 아니라 원래 그래 왔던 것인데 그런 변화들을 국민이 알 수 없었는데 이번 내란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가 운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발견됐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은 어떤 다수유권자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근거, 그런 토대 위에서 본인이 통합정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그러니까 내란을 극복해냈던 리더십과 실용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전과는 다른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면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 보실 때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유효했다고 보고요.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함. 과연 그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필이 저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께 많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특히나 이 계엄은 또 문제지만요. 계엄 이전에만 되돌아보더라도 이 윤석열 정권이 거의 약 3년 동안 망쳤던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붕괴들을 저희가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명사고도 일어났고요.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 또 검증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8년 동안 그 유능함을 이미 다 증빙이 됐고요. 또 경기도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어려운 그 위기의 시기를 돌파했던 돌파력과 리더십을 충분히 증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에는 당연히 유능하고 검증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 1순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우리 시민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당연히 잘 이해해 주신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네네. 소통. 소통. 네, 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불통의 시대를 3년 동안 겪지 않았겠습니까? 소통하겠다고 간 용산에서 막을 치고 기자들과도 면담하지 않고 본인들 출퇴근 시간도 모를 만큼 꽉 막혀 있던 그러한 그 전 대통령을 그 전 대통령과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는 보면 항상 열린 자세, 어느 뉴미디어 채널과도 격이 없이 인터뷰하고 저희 스픽스와도 그 차에서 인터뷰한 것도 잘 보셨겠지만요. 그리고 항상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 항상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 저는 이런 두 가지가 유능함과 소통 능력, 이런 게 우리 국민께서 가장 갈망했던 것이었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실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겼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왜 졌습니까? 페이는 뭐예요? 이거 너무 명백하죠. 사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로서 나와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내란 정당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와도 절연하지 못하고 끝끝내 거의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출한 후보입니다. 사실 이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요. 국민의힘은 후보 자체도 배출하면 안 됩니다.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이 내란 수계 피의자를 배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것인데요. 너무 뻔뻔하게 후보를 배출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본인들끼리 싸움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 단일화를 하니 누가 되니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제까지 단일화에만 목적이 됐던 그런 정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께서 쉽사리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인물 자질 네. 따지기 이전에 내란 네, 전당이다. 페인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윤석열 친윤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후보를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라는 후보를 선택한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민의힘의 구조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것도 그냥 새벽에 날치기 형태로 바꿔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당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당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집권을 한다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진짜 저당은 해산당해야 마땅할 정당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한테 각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내란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 저는 그래서 계속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투표 전날은 김문수 후보가 자기 입으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번 선거가 그나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는 선거로서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산책도 하세요. 영화도 뭐 보시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라고 얘기하는 저희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됐던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도대체 저 같으면 투표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판단은 내란 문제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은 발생했고 내란에 대해서 또 일정한 국민들은 야 그건 이미 파면으로 정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정확히 알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한번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김해바라기님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 돼서 이토록 간절한 적이 없었다. 잊지 못할 선거다. 민키님 스픽스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여행님 뭐 여러 인사 하마평이 있는데 오광수는 절대 안 됩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라니 뭐 이런 의견도 네, 있네요. 아마 특수통이어서 그럴 거예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